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목에 걸린 바와 같이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성희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그동안의 근황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그 3대 불받자 성령 집회에 저도 열심히 참여하였고 또 우리 그 재개발 조합을 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의도 같이 했었고 또 지금 조합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함께 목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재개발에서 뭐 제외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일 또 이런 그 관련된 또 총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관련돼서 지금 요걸 또 재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 입장, 그리고 조합장이 말하는 조합의 입장, 그리고 조합장을 반대하는 조합장 원들. 반대파들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들어보면 좀 선명하게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 명도권은 우리가 말한 재작년부터 1심에 패소한 이후부터 제가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잘 아다시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수용을 당하고 명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무조건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아시다시피 두 번의 1심 판결을 북부지방법원 판결과 달리 대토를 주라
그다음에 148억을 주라고 하는 조정안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에 7월 1일에 조합에서는 대토와 148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하겠다 가결을 했죠.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두 차례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저희로서는 필요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 11월 15일 날 6차 명도 집행 네네. 우리 전사님도 함께 계셨잖아요. 네, 현장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맞습니다. 다시 재탈환하고 지키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성령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진행된 과정을 하나 좀 조합에서 장수영 조합장이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네네. 그냥 84억만 주고 끝내겠다. 그리고 집행비만 주면 된다. 이런 안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장수영 조합장의 약속과는 전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도 그래서 작년 10월 31일에 이제 장수현 조합장이 조합장들한테 소식지를 알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맞는 내용도 있고 또 조합원들을 속이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저 내용을 보면서 함께 설명 들으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아다시피 이제 큰 사건만 굵직굵직한 사건만 얘기하면 재작년 20년 10월 26일 3차 집행 때도 네네.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을 한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난 후인 2021년 11월 15일자로 명도 집행이 있었잖아요. 새벽 3시에. 네. 사실 이때가 조합 입장, 장수영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교회나 목사님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존치를 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비둬라. 존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책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존치안이 이제 조합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 대법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명도 소송은. 네네. 그럼 명도 소송을 지면 조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소 강제 집행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즉 사랑제일교회는 그대로 내비를 두고, 네네. 그 있는 자리에 두고 다른 지역만 하겠다. 이런 안을 이제 상정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거짓말로 좀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네네. 제가 이 소식지를 받아보면서 잘 여기 보시면 11월 15일 집행하기 있잖아요. 예. 그 전에 11월 5일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5차 집행. 네네. 그때 와서 내용을 하고 제가 그때 중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안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대의원에서는 제척에 대해서 11월 6일, 네네. 8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한 게 1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네네.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기습으로. 거예요. 예. 집행관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기들은 안 되겠다 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 이제 계획을 바꿔서 존치안을 빼고 하는 안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쭉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속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조합원들한테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이전을 자기들 네네. 필요해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전을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대로 존치하는 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서 조합원들한테 설득한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로 만든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저것도. 자, 손실이 뭐냐면 기간, 사업이 2년에서 2년 반이 늘어요. 네네. 그럼 이자가 늘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집도 다 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 680억 원이 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변경을 하는데 거기서도 얼마냐면 230억. 그러니까 본인 계산으로 2년 동안 910억 원 정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400억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재판에서 네네. 정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예.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해요. 잘라달라 그러잖아요. 네. 자, 이거 똑같습니다. 조합을 사랑하는 조합장이면 어떻게 해요?
자, 자기가 했던 것이 계획과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사랑제일교로 인해서 네. 2천억 이상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제일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사랑제일 줘야 되는 돈이 한 4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존치 않은 안 하겠다고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네네. 상정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900억 정도, 자기가 1000억 정도 손실이 난다 그래요. 네네. 저건 추정이에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뭔가 수익이 생긴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익을 뭐라 그러냐면 900억 정도 생긴대요. 어.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900억이 생기냐? 네, 900의 근거가 뭐죠? 그냥 나중에 분양가가 오를 거 아니냐? 아. 나중에 3년 후면 분양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오르면 1000억 정도 손실이 난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네네.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분양하면 네네. 한 5천억 벌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상태로 교회가 존치되고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네. 이게 무조건 오른다고 보기 좀 힘든 것은 네. 또 교회가 이렇게 교회만 존치되어 있는 상태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네. 그것을 또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이 네. 좀 이따 제가 뒤에 네네. 전체 건물을 보여드리겠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 얘기를 하면 교회를 지으면 저 계산법으로 따지면 네. 2천억 이상에서 3천억 정도 더 생기는 겁니다. 아. 장수행 저 계산법에 의하면 네네. 자 그러면 조합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조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협상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하겠다. 저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분양가가 오를 거다. 근데 네. 실제로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 뒤에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건물이 네네. 이렇게 교회를 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그대로 두고 네. 지금 동사무소가 공원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전체 면적이 아파트가 한 600세대가 줄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라색으로 처리가 된 땅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보라색 그 삐뚤삐뚤하게 된 맞습니다. 저 부분을 하겠다는데 네네. 저렇게 하면 건축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아다시피 진입로가 네네. 6개 있어요. 그럼 그 진입로를 또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로 뚫어줘야 되고 뒤쪽으로 뚫어줘야 되고 네네. 여러 도로를 만들어주려면 저건 자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다 했는데 건물이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요? 평형도 엉터리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보세요. 84평도 뜯어 고치면서 네네. 마치 아래 게 좋은 것처럼 했지만 네. 위에 걸 원래 작년 8월 19일 날 받은 거에 비하면 좀 흐리면서 좀 안 좋게 표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래 걸 진하게 해서 더 넓게 했잖아요. 네네. 전 장난을 친 겁니다. 실제로 위에 게 더 좋은 거예요. 84평도 그렇죠. 예. 74평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걸 왜냐하면 면적이 더 줄었는데 더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장소연 조합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제척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제척안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이 조합장에서 그렇죠. 해임될까봐. 공약될 때는 어때요? 84억이면 된다 그랬어요. 네. 84억 된다고 했는데 안 시켜도 7억을 더 줬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84억이 문제가 아니라 네. 84억에서 158억, 100억을 더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자기가 해임될 것 같으니까 급선회해서 뭐래요. 재척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한 8년간 월급 받아가면서 네네. 조합장을 더 하겠다. 아. 그다음에 자기 잘못된 것을 무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재척안을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공사가 연장이 되었을 때 생기는 어떤 네. 손익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교회와 협상을 했을 때 손해가 덜 생기는 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보이는데 당연하죠. 이 조합장은 본인이 어쨌든 장기간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그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네.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에 제일 좋은 지금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시켜도 7억을 더 주죠. 사랑계도 몇백을 더 주면 어떻게 해요? 다 배임죄죠. 네네. 조합원들 손실을 가한 거니까. 참.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걸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약속과 다르냐? 그럼 그렇죠. 이런 저 문제는 보면 배임죄다. 자기가 지금 예상 손실을 900억을 잡았지만 저거는 아주
최소로 잡은 거예요. 어. 완벽하게 될 때. 네. 근데 저렇게 됩니까 저게? 안 되죠. 예. 재개발 사업이 네네. 보통 2, 3년에 다 끝낸다고 했지만 10년, 20년 늘어나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게 거짓말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순수하게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니 한 400억만 주면 되는 걸 네네. 자기가 1,000억에서 2,000억을 주고 1,500억 손실을 보고 하겠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득을 보는 건 사실 조합장 장순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제척안을 일단 통과 놓으면 자기는 조금 안심권을 들어놓고 네네. 그러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여기 이 협상안의 모든 중심, 네. 핵심은 장순영의 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많은 조합원들은 저 진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네. 선동하는 허위 소식지를 믿고 네네. 제척안을 가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지금 서울시에 조정안을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찾아왔습니다. 네네네. 와서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듣고 언론에 나쁜 이미지 들었다가 실제로 교회에서 당한 피해와 네네. 조합이 그 속인 내용들을 들어보니 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그 서울시 입장에서도 300억을 전후로 해서 네네. 원만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책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분쟁이 끝이 없이 시작되니까 네네. 이 문제가 서울시로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처간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 그 출입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장순영 조합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2년 이것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이 장위 19역 재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변호사님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2, 3년 만에 한다고 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2, 3년이었는데 네. 지금 장순영이 또 2,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순영 같은 건 원조합원이 아니에요. 들어온 맞습니다. 조합원이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조합원. 중간에 조합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지금 원조합원들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분들도 그런 걸 이해해요. 합리적인 분들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제척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제척안을 하는 것은 일단은 교회 입장에서는요. 네.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이 그 건물 명도 소송에 의하면 제척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인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판결 이겼는데 왜 빼고 가냐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소송을 뭐하러 몇 년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많은 성도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네네. 판결 다 이겨놓고 안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참. 우리가 6차 명도에서 교회가 용역들이 들어와 놓고 6차 자기들이 명도. 이렇게 네네. 뺏긴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한테 권사님한테 네네네. 맞습니다. 왜 이러냐고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건데 왜 네네. 권사님들은 왜 이러시냐고 죽을 줄 알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시냐. 진짜 눈물 나는 일들이. 예, 있죠. 그것도 기적인데 네, 맞습니다. 판결을 이기고 났더니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도 엉터리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해서 84억을 거액을 보상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당연히 교회 건물을 가져갈 때 84억을 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교회 건물 다시 가져오면 84억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를 무슨 배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그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냥 예. 받은 돈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그 기사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교회가 이겼다는 말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원상 존치한다는 건 사실상 저희 법조인들이 받아보기 제가 정원 목사님께서 그 주장을 했을 때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야, 이 법률가로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아니다. 그냥 뭐 목사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1년이 네, 지난 맞습니다. 후에 네네. 대법원 판결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치안으로 다 가결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58억에서 전후로 얘기가 됐어요. 네. 지금은 최소 300을 전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교회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도 있고 제일 큰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장수용 조합장의 저 악행을 한 장수용 조합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협상을 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장수용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에 바뀐 조합장과 협상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 밝힌 공식적인 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순영 조합장과 어떤 협상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협상하겠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이제 기습으로 들어와서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사실 보셨습니다. 어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산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막 눈에 돌을 맞거나 그리고 네. 위에서 날라온 기왓장으로 발등이 완전히 으깨지거나 뭐 이런 너무나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를 반성하지 않고요. 교회를 재척시키는 것 또한 조합의 이익이 아닌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막 꾸미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조합장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조합장이 이렇게 일을 끌고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조합장이 이야기했던 공약 자체랑 지금 너무나도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무능한 조합장이 일단 물러나면 협상은 간단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목사님을 그 용역들이 와서 발로 차고, 네네. 그리고 폭력도 했고 헌금도 참. 훔쳐가고 이런 일들 장소영 조합장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더 마지막 그 11월 15일 폭력 집행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장소영 조합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 가결된 것은 우리 성도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 바랐던 게 뭐예요? 존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존치안이 가결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긴 총회입니다. 그것이 내일 총회로 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회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재개발 되느냐? 계획 변경하는 게 아까 말씀은 230억이 더 들어갑니다. 계획 변경하는 이자는 또 600억 더 들어가고 자기들 계산으로 1000억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계산적으로 되네. 예. 그럼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네. 1,500억, 2천억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빼고 지었을 때도 어떤 이익 날 게 2천억 정도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이런 계산을 조합장이 하고 있는지 조합원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만 좀 해보셔도 아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거구나 이런 네.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식지를 갖고 자기들이 일단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동을 했지만 네네. 대의원들은 장수영 그 표에 따라서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네네, 근데 본인들은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강제 네네.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 반대하는 분들도 네네. 상당수가 다시 모집해서 음. 해임총회를 지금 상정했습니다. 음. 장수영 해임총회를 해서 숫자를 더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결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새로운 조합장과 네네. 해임되고 나면 교회가 장수영을 해임해서 법적 책임을 저희가 물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만한 이제 서울시도 그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 사실 네. 이전에 조합 대행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장순영 조합장이 끼어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거의 90% 협상에서 목사님과 그 이제 네. 조합 대리 네. 조합장 대리인이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다 직인을 찍은 상태였잖아요. 네, 제가 같이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 지금의 현 조합장이 들어오면서 네. 그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목사님께서 어쨌든 사인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조합장이 끼어들면서 한 푼도 교회에겐 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교회에 유리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벌써 재개발 진행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죠. 아니 작년 네. 일반 분양을 하러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분양하면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양했던 것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웬만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합과 새로운 조합장과 재척안이 가결된 이후에라도 서울시에 또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제 서울시와 성북구청과 이렇게 원만히 해서
양쪽이 좀 더 서로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히 뭐냐면 네네. 용적률로 업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도 이익을 보고 네. 조합도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는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장소연 조합장이 해임이라는 거예요. 해임을 시켜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좀 물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내일 제척안을 가결한 것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네네. 존치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것을 네네. 내일 그 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네네. 교회와의 그러면 협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제척안이 통과된 후에 네네. 다시 협상을 하겠다. 근데 네네. 본인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소연 조합장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진상을 알게 되면 네. 점점 해임 쪽의 의견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표가 됐고 네네. 한 200표 정도 되면 해임이 네네. 가결됩니다. 어. 한 100여 명 정도 더 하면 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와 얘기하게 된 것들이 전임 조합장과 임원들이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존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들어보니 충분히 저희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올라간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옛날엔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새로운 이전된 제시안에 하게 되면 주차장이 다 단속이 돼요. 요즘 다 전자식 이렇게 네네. 차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스티커를 끊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운영하는 데만큼 좀 더 안반을 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더 굴착이 일어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단가 건축 철근비가 올랐다는 거는 대우건설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자기도 10% 15% 올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결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공사가 금액을 올립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계약서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역시 건축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장소영 조합자 한 얘기가 저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럴 때 그런 논리에 따지면 10년, 20년 후에 분양하면 제일 좋겠네요. 미루면 미룰수록 이익이 그렇죠. 발생하니까. 예. 무용의 손실도 많습니다. 이사를 가지 못해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입주하지 맞습니다. 못하는 손해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기는 서울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히 제척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강제집행에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냉장에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분들 기도해 주셔서 네네. 이 초대 사회로 다닌 예수님께서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서울시 성북구청 속에 운행하셔서 네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서 서로 화해하면서 상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막힌 네. 담을 허물고 네. 링컨이 그랬잖아요. 남북 전쟁 후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화합을 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이 한국 전체의 재개발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이 조합원들과 주민들과 모두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귀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성희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현재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게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조합장 한 사람을 위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내일도 총회가 있는데요. 그 결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이성희 변호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된 소식을 좀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면요. 오늘은 대전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10만 목회자 대회를 위해 대전 지방 순회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약 3분 뒤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손가락 선교를 통해 공유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